이거는 이제 코엔 형제 인사이드 루인이라는 영화를 준비를 해오셨어요. 네. 네. 사실 그렇게 우리한테 대중적인 영화는 아닐 수도 있어요. 근데 저도 예전에 봤었는데 되게 좋게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간단히 조금 소개를 시켜 주시겠어요? 좀 어렵겠지만. 인사이드 루이는 그 코엔 형제 영화예요. 근데 제목 그대로 가난한 뮤지션인 루인의 내면에 관한 내용이거든요. 근데 이게 줄거리가 되게 막 듀엣으로 활동하던 루인이 파트너가 죽고 이제 자기 꿈을 계속 할지 아니면 이걸 포기해버릴지 이런 내용인데, 사실은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음악 영화 막 비긴 어게인 같은 거 있잖아요. 네, 이런 거랑은 완전 좀 다른 결의 영화고, 어떻게 맞아요. 보면 네, 엄청 사실적인 되게 처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블랙 코미디 음, 영화예요. 막 너 무슨 영화 좋아해 이렇게 말하면은 맨날 인사이드 루인이라고 고민 없이 그냥 네. 말하거든요. 근데 그 이유가 약간 코엔 형제 영화를 제가 대부분 다 좋아하는데, 이 사람의 영화는 막 현실과 되게 동떨어져 있는 거를 보여주면서 거기에서 우리의 삶과 되게 관련 있는 것들을 끼워 넣거든요. 맞아요. 되게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서도 안톤 시거 같은 사람은 솔직히 막 보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 볼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. 우리는 죽기 전까지 볼 수 없는 되게 상황인데. 전 세계 대서특필 될 것 같은 인물. 네, 진짜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, 그런 상황 속에서도 코엔 형제는 그 삶이라는 것의 불확실성이나 어떤 우연함 같은 음, 거를 녹여내가지고 되게 좋은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저 인사이드 루인을 보면서 느꼈던 게 사실 이게 줄거리 설명하기가 되게 힘드셨을 텐데 줄거리가 없습니다. 그냥 네, 맞아요. 그 전형 그 기승전결이 없는 영화 요새는 되게 많이 나오는데 특이한 영화긴 하죠. 근데 좀 보면은 주인공이 좀 답이 없어요. 사실 네, 답이 맞아요. 없는데 마냥 불쌍하지 않아요. 음,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보면 한 번쯤은 저랑 이렇게 뭔가 동일시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. 나도 그냥 저희도 이렇게 친구들끼리랑 대화하다가 진짜 뭐 내 인생 답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 많이 하잖아요. 되게 원래 그게 평범한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. 이 사람도 그래서 음, 그렇지만 그렇게 막 결코 불쌍한 것도 아니야. 음, 처참하거나 되게 그렇게 우울해 보이지만, 그리고 이제 수현 씨가 여기 대본에서도 써주셨는데 그 엔딩이랑 그 프롤로그 맞아요. 부분이랑 오프닝 부분이랑 수미상관식 구조 이루어가지고 뭔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그 일상이 맞아요. 맞아요. 그렇게 그게 느꼈고. 네, 그게 그 네. 구조가 어떻게 보면 영화 이 코엔 형제가 말하고 싶은 영화 주제랑도 약간 음, 맞닿아 있는 것 같아가지고, 네. 아, 영화 이렇게 엔딩 크레딧 올라가잖아요. 그때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 어, 계속 하게 되는 것 음, 같아요. 음악 영화라 해서 네. 약간 음악이 여기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궁금해요. 아, 음, 음악이요. 네. 그 음악은 그 내용이 있는데 가사로 이렇게 뜨잖아요. 근데 그게 약간 르인의 삶이랑 조금 닮아 있어요. 근데 막 그렇게 많이 연관돼 있는 건 아니고, 그냥 거의 그 음악을 끊지 않고 계속 보여주거든요. 한 3분인가 계속 마지막엔 3분인가 계속 노래해요.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가사가 이 르인이랑 삶이랑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그냥 그 음악 들으면서 계속 르인이 살아왔던 그런 삶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냥 도구 정도? 그리고 중간에 낙태 얘기가 나오거든요. 네. 르인이 어떤 사람을 임신을 시켜서 낙태를 해야 돼요.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알고 보니 저번에 낙태시키려던 사람이 낙태를 안 하고 2년 전에 낙태를 안 하고 애를 낳은 거를 나중에 알게 돼요. 아, 그걸 이제 중간에 보여주고 마지막 노래가 아마 막 무슨 왕비가 임신을 해가지고 뭐 애를 낳다가 죽었네 이런 내용이 있어요. 근데 그게 루인하고 완전 닮은 건 아니잖아요. 근데 네. 그 음악을 딱 들으면 아, 이거가 생각이 나네? 이 정도. 음, 그런 되게 약간 제 생각도 조금 덧붙이자면 그 음악도 그렇고 그 영화 안에서 그 르인과 동일시되는 장치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. 그 네, 약간 맞아요.
고양이가 나오는데 되게 웃기거든요. 되게 좀 네, 연기도 진짜 잘하고. 맞아요. 그런 고양이 같은 경우도 그 본인 아버지도 당신 아버지도 그런 것 같아요. 네, 루인의. 맞아요. 어떻게 보면 루인도 아버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되는 그런 자기도 그렇게 될 걸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거의 네. 반포기 상태. 맞아. 이 중간에 막 맞아. 그거 나오잖아요. 막 그 선원 되려고 이제 딱 음. 갔는데 그 담당자분이 너 걔 아들이니? 이렇게 말하는데 루이는 사실 아빠를 닮기 싫어하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그 말 듣고 그러면 안 돼요? 막 이렇게 말하는 씬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거 봤을 때 그냥 아빠랑도 막 많이 닮아 있구나 이런. 그 자기의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되니까 자기 좀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수단이 자기 이름밖에 없는데 그건 아버지의 이름이랑 같으니까 뭔가 그런 느낌도 있었고 이거는 제가 그냥 오늘 순수 이 영화 준비해 온다 해서 저도 좀 여러 가지 정보 찾아보다가 되게 흥미로운 리뷰나 해석을 좀 봤어요. 되게 놀랐는데 사실 좀 현역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사실 영화 특히 이런 코엔 형제든지 이제 좀 이런 깊이 있는 영화를 찍는 사람들은 이제 저도 읽어보진 않았지만 일리아드나 오디세이에서 이렇게 철학적인 내용을 따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맞아요. 저도 뭐 이동신 씨 막 그런 얘기 같은 거 들어보면 맨날 오디세이, 일리아드 얘기하시거든요. 맞아요. 대충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음. 이제 오디세이 얘기하시나요? 오디세우스가 나가가지고 트로이 전쟁하고 맞아. 다시 트로이로 자기 본국으로 돌아온 데까지 굉장히 고생을 한 내용. 근데 이제 여기 고양이 이름이 율리시스인데 맞아요. 그게 오디세우스를 라틴어로 하면 율리시스라고 네. 그러더라고요. 근데 이게 그리고 고양이가 원래 형 위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제 기억에는 원래 이 고양이가 자기가 머물던 좀 집의 고양이였는데 잃어버려. 그러니까 좀 신세지던 맞아, 집의 중간에. 고양이였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다른 고양이를 데려왔는데 성별이 다른 거야. 근데 그게 또 그 오디세이에서 나온 그 아킬레우스가 트로이 갈 때 막 여장하고 막 그런 거랑 겹친다고 해서 사실 이거는 되게 수미상관 구조라서 뭐 그렇게 돈다는 해석도 있지만 뭐 그 사람 의견은 되게 희망적인 그거다. 조금 그 처음이랑 끝의 노래가 조금은 맞아요. 다르다고 좀 달라요.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영화라고 자기는 받아들였다라고 했는데 되게 깊이 있는 되게 흥미로운 글을 봐서 좋았던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사실 루인이 맞는데 어떤 모르는 사람한테 맞아요. 근데 이유도 모르고 맞아요. 맞거든요. 근데 마지막에도 또 맞아요. 그 사람한테. 근데 그때는 이유를 안단 말이에요. 그 남자가 말해줘요. 너 내 아내한테 왜 그랬어? 막 이러면서 막 때린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거 리뷰도 약간 의미가 맞는 것 같은 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. 낙태를 누구인지도 모르고 낙태시켜야 되고 또 자기가 옛날에 저질렀던 아기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고양이 이름을 처음엔 몰라요. 나중에 알지. 그래서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루이는 아는 게 좀 생기고 맞아요. 네, 그러는 거 보면은 좀 희망이 아주 조금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. 뭔가 듣기만 하면은 약간 노잼이죠. 결점이나 방황하는 인물이 어딘가에 놓여지고 그래도 약간 나름의 성장을 해서 같은 걸 다른 식으로 보게 되는 느낌이에요. 근데 성장하진 않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내 생각에. 근데 이건 봐야 알아요. 약간 맞아요. 이 영화는 막 고양이에 대한 해석도 엄청 많거든요. 근데 이건 약간 사람마다 달라가지고 이것도 봐야지 자기가 직접 느껴야지 아는 영화 같아요. 형